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6%까지 왔다고 치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가족하고 자기 친구만 신뢰하는 자기가 돼버린 거죠. 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선 전에 받은 공개 답변서예요. 각 당 후보들한테 공개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참여 개헌할 것인가?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할 것인가? 세 번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 연동의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등 국민의 참여권과 감시권을 대폭 늘리는 개헌, 민생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필수로 강화시키는 개헌을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민주당 후보 전부 다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3개 당이 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약속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의 개헌특위와 국민참여 개헌 논의를 설치해서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저 기사 보시면은 이게 6월 28일 날 나온 거죠. 촛불 정신을 의미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소환제 논의가 아예 증발해버렸어요. 이 개헌특위에서 지방선에 공청했는데 아예 국민소환제는 쟁점 논의사항 자체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대선 때 야 3당이 약속했는데 그게 실종된 거죠. 그리고 올해 5월 19일 날 자한당 최고위원이었던 유여애 선생께서 정봉주 정치주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참여 개헌을 할 거냐 물어보니까 5천만 국민에게 물어봐서 언제 합의된 적이 있냐, 국회의원 개입 뽑았냐, 공식적으로 국민참여 개헌 자체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선거만 끝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원칙에 의해서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권제를 지원하는 선거제도,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 하에서는 잘 뽑을 수가 없고 뽑아놔도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선거만 되면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자기 멋대로 한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 기울어진 정치제도의 그 바탕에는 헌법 제41조 3항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하는 건 누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당선되기 유리하게끔 계속 선거법과 등등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걸 잘 보십시오. 기울어진 대의제 운동장에서는 주권자의 표심을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그 기록 운동장 보이시죠? 요게 이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상위 10%가 부의 66%를 차지해요. 한국의 상위 10%하고 나머지 90%의 차이는 무려 17대 1.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18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꺾고 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낭떠러지에서 경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30년에 한 번씩 이 격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가지고 거의 90%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참다 못 참으니까 30년 만에 한 번씩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야 그럼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삼성 이재용 그 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감옥 갈 정도로 돈을 벌어야 되나? 돈 버는 사람들이 3분에 한 번씩 감옥 가야 되나? 감옥 안 가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삐뚤어진 운동장을 조금만 바로 감옥 가지 않고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고 같이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직접민주 주장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받으신 자료 4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4쪽에 보시면은 대의제를 혁신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의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선택 결정권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표 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도입, 국민 경선지 전면 도입, 비례대표 후보를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 국민 직접 선택과 연동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선거 분립을 넘어서 권력 분립제도를 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정당 정부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발의해도 총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 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성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직선제, 법관 인사권 독립, 헌재 재판권 개방 등이에요. 세 번째로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책임 장관제를 도입해서 장관들이 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실패하면 자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이거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4대 권력기관 등 방부군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등을 독립행정권 바꾸고 그 기관의 장관 활동을 법률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바람,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를 도입해서 주권적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대의권력 부정투표를 직접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바람,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도입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정부 내다가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민 참여 개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항인 거죠. 오늘은 선거법 대의제 안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는 제 주제가 아니니까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맡은 주제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감사, 국민공동 등 국민주권 제도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11월 25일자